불만족과 불안, 분노. 그의 아버지에 의하면 4살 때 2번의 탈장 수술 이전까지 제프리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달한 아이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격렬한 전쟁과 부부의 제프리에 대한 방임과 무관심은 틀림없이 그에게 심한 심리적 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4살 때 탈장 수술을 계기로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부모의 방임에 의해 제프리가 받은 심리적 외상은 이미 말했듯이 회피성 애착장애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4살 때 탈장 수술까지 제프리가 활기차고 활달했다는 아버지 라이오넬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조이스가 전투 같은 부부싸움을 하고 발작과 산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여겼듯이 제프리 또한 자신이 남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듯이 기억과 판단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애착장애나 아동기 외상 등에 대해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시로 발견하는 것이지만 보면 척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척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부모와의 관계, 특히 감정적인 관계를 최대한 거부하는 회피성 애착장애를 가진 아이를 마치 혼자서 잘 놀고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는 조숙한 아이로 착각하는 부모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탈장 수술 전에도 틀림없이 제프리는 애착장애의 증상을 보였을 것입니다. 단 그것이 심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만족과 불안. 제프리가 태어나서부터의 부모의 무관심은 지금까지의 많은 애착장애 연구에서 보여주듯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애착장애를 낳았습니다. 이 애착장애아의 심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내로 일어나서 뛸 수 있거나 몇십일 후 날 수 있는 동물과 달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즉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 영역을 충족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벌판에 버려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낯설기만 한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울거나 웃는 것 이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갓난아기들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대상관계론자들에 의하면 이런 극도의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직 자신과 타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의 한계를 가진 갓난아기는 자신이 울면 양육자가 뭐든지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의 전능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 유아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감은 극도의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아기의 전능감을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이죠. 이 전능감은 불안 통제의 욕망 중 하나인 자신감의 욕망의 한 변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은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볼 만한 곳이군 하는 믿음이 생기고 이 낯선 세상에서 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프리는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활달한 모습을 보여도 부모는 그들의 싸움에 몰두해 제프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관심에서 제프리가 느낀 감정은 뭘까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불만족감과 함께 무엇보다 불안입니다. 갓난아기의 극도의 취약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을 잊기 위해 유아의 전능감이란 방어기제로 이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역을 충족하는데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프리에게서 불안은 그의 감정적인 성격의 어머니의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불안과 달리 순한 기질과 사고용의 제프리는 겉으로 불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의식층 아래에서는 불안이 항상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불안장애는 유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불안. 양육자와의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거부하는 회피성 애착장애 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는 아주 조숙한 어른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회피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조차 자신을 그런 아이로 봅니다. 제프리는 자신이 어릴 때 남과 다르지 않았다고 한 말을 상기해 보세요.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피할 수 없는 불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양육자인 부모를 믿을 만한 존재로 보지 않는 데서 그치진 것이 아니라 세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불안의 감정은 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자신의 무의식의 이 불안한 흐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전 동영상인 성도착 새로운 원인들에서 말한 무자아성,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컨트롤 타워와 같은 의식적인 주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 파괴의 욕망, 밀어넣는 요인, 지속적인 욕망 충족의 불만족과 불안감은 그에게 괴로움을 낳았습니다. 이 괴로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선천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분노 감정입니다. 이 분노 감정은 불안 통제 욕망을 타개하기 위한 하위 욕망 중 하나로 욕망 충족을 막는 존재를 파괴 제거함으로써 욕망 충족을 하려는 파괴의 욕망이 발현될 때 나는 욕망형 감정입니다. 군대에서 같은 방을 썼던 빌리 챕쇼에 의하면 제프리는 평상시 순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욕을 하면 자신을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만 들어가면 차가운 얼굴로 변했으며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가 술에 취하면 그는 정말로 내게 폭력적이 된다. 그의 얼굴에서 그가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말이다. 완전히 다른 면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제프리에게 술은 살인을 하는데 거의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는 살인에 대한 불편감을 잊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의 무의식에 억압되었던 분노를 밖으로 불러내는 주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없었다면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살인은 없었겠죠. 우울. 넷플릭스의 다모나 실제 인터뷰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 제프리는 우울증이 있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슬픔을 우울로 오인하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슬픈 사람은 슬픈 영화를 보면 더욱 슬퍼집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웃긴 영화를 봐도 웃지 않습니다. 이들은 웃기는 영화를 보건 슬픈 영화를 보건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낳는 것은 우울증을 낳는 요인이 슬픔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은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 중 하나인 불출의 욕망이 발현될 때 느껴지는 욕망형 감정입니다. 불출의 욕망은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외부와 관계하던 모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서지 않는, 즉 불출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이런 우울감은 다음과 같은 감정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데 계속 실패하다 보면 아기는 자신을 양육자들이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느낍니다. 즉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아기에게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아기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럼에도 잘 될 거야 라는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인 희망의 욕망을 발동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빠져드는 현실은 이 희망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희망조차 없는 무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어떤 기운도 에너지도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말하는 아침에 눈을 떠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프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제프리는 살인할 힘도 없었을 것이고 타인을 죽이는 살인보다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프리의 표정이 없는 얼굴에서 사고형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표정도 있지만 희망이 없는 무망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한 우울의 감정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술은 이런 낙이 없는 우울한 삶을 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프리도 알았을 겁니다. 술이 이런 우울한 삶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술은 도리어 우울한 삶을 막기보다 이를 더욱 비참하고 우울한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요. 이제 그가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낙은 10대 중반부터 가졌던 쾌락의 판타지를 현실로 옮겨서 현실의 쾌락을 맛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